네, 앞서 배우분들은 소개를 마치셨고 창작진분들 이진웅 작곡 음악 감독님부터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제시일기 음악을 만들고요. 음악 감독 같이 한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의 일기 연출 맡은 조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제시의 일기를 쓴 김하진입니다. 네, 모두 귀한 목요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버엔딩 플레이 대표이자 제시의 일기 각색을 맡은 오세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수 김종건입니다. 제시의 일기가 원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작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게 궁금하고요. 오석 대표님이 말해준 거 최우리 배우는 이제 결혼 후에 복귀작인데 떨리거나 뭐 그런 거 옛날에 웨딩싱어에서는 청순한 연기가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하고 좀 어떤 느낌인지 연기하면서 네, 원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제시의 일기 원작을 처음 접한 게 4년 전에 저희 이진욱 작곡가님이 잠시 오디오북 프로듀서로 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시의 일기 원작 책을 접하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었고요. 그 원작 일기를 읽고 이걸 되게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연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되게 집중한 점인데 저희 이야기는 이제 원작 일기에 있는 이제 이 제시를 통한 육아 일기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데 저희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양호조 선생님과 최소한 선생님께서 제시와 함께 이제 계속 독립운동도 하시고 전쟁 중에 계속 피난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동을 하는 과정이 기차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뗏목을 타고 가시기도 하고 언제는 걸어서 가시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 어딘가에 멈춰서 이렇게 천막에서 지내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 지내시기도 하고 계속 끝없이 어떤 탈 것과 어떤 죽어가는 공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대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탈 것과 이 머무는 곳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면서 그 변화의 포인트로서 좀 힘을 주면 어떨까 해서 그거에 주목해서 좀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우리 배우님께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로서 이제 임하는 마음은 이 일기장을 여는 이유와 열었을 때의 느낌과 그 다음에 닫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왜 이 일기장을 여는지, 그리고 닫았을 때 제시의 마음이 어떤지 표현하는 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연기했습니다. 이게 또 실화이고 실존 인물의 이야기이고 해서 복귀작이라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뜻깊고 좋은 작품에 임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자분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하고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이 제시의 일기 좀 원작을 또 읽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육아 일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모님 연기하는 입장에서 좀 벅찬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장면 중에서 제일 좀 벅찬 장면이 무엇인지 우조 연기하시는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작품을
먼저 받았을 때 원작을 먼저 받았을 때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라는 것과 또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도 그렇고 뭐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었던 작품의 소재라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첫인상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살짝 초점을 옮겨서 그 분들의 서툰 육아 일기라는 것, 육아를 해야 한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더 유쾌하고 낙천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이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역할을 맡으신 어떤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로 마이크를 미루고 계시는데 네, 우주역의 고성호입니다. 네, 저도 현재 16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이 작품을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울었던 부분이 어느 곳이었냐면 특히 이제 제시를 처음 태어난 걸 마주했었을 때 이제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과 겹쳐지면서 이게 그냥 제가 일반 그냥 아이가 없는 부모가 아닌 입장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 상당히 뭉클하게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 지금 저희 장면에서도 이제 신비롭게 생겼다 이거 뭐 발가락 하나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총 10개씩 이렇게 막 하는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런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많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역시 그런 연기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정말 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화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모를 수 있었던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하필 이 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시기에 초연을 올리셨는지 그 속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필 이런 작품에 또 마침 현민 배우님은 또 굉장히 그 복잡한 건강한 건강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신 걸로 들었는데 저는 현민 배우님하고 찬호 배우님 공연을 봤기 때문에 그 다른 배우님의 공연과 굉장히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 페어마다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의도된 것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출 입장에서 그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배경에 미디어 그 파사드인가요? 영상을 활용을 주로 영상으로 거의 모든 그 시대적인 어떤 움직임들, 여행이 다 영상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옛날 교과서의 그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묵화 같기도 하지만 흐리고 굉장히 올드하면서 뭐 그게 이제 의도된 것인지 그리고 그 비경을 보는 씬이 있잖아요. 뗏목 같은 걸 타고 그 씬이 정말 공감하고 싶은데 비경이 아닌 느낌이어서 그것도 역시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걸 의도해서 일부러 톤의 매너를 맞추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제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분들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이미 엄마인 느낌의 이미지를 캐스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도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번 초연이 왜 하필 지금인가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처음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공연이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어떤 시기에 올라가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작 일기를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 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들이 되고 그 어른들이 만드는 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는 하나의 나라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시가 나날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기어가는 아이가 서기도 하고 서 있던 아이가 걸어가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면 신비로워하기도 하고 새로워하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데 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노선과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싸울까? 모든 어른들이 이 제시 같은 아이처럼 계속 변화하고 새로워지면 되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라는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고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될 이야기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세상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조금씩 이제 새롭기도 하지만 어지러워지기도 할 것이고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방향이나 관점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를 뿐이지 서로에게 무언가 틀렸다거나 뭔가 옳지 않다거나 뭔가 하게 되면은 뭔가 서로의 그 대화와 소통이 되게 단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제시 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계속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아까 그 이제 제시 역을 맡은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오늘날 오히려 지금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좀 어떻게 보면 더 들었던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거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의 되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저는 상상을 못 해봤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셨었는데 결혼을 새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식을 이제 같이 준비를 해드렸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행진을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앞으로 걸어가시는데 점점 젊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제 앞에 되게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나의 부모님을 그냥 항상 나보다 더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 저분들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빛났던 시절에 대해서 내가 항상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시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그 시절 얘기를 쓰셨을 때는 되게 이분들이 되게 서툴고 되게 젊은 부부였으니까 오늘날 또 시간이 지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제시가 그 옛날 자기보다 더 어린 이제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 약간 수묵화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비화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 그리고 영상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많은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요. 이 무대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 이야기가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다가 이 무대 전체는 약간 제시를 둘러싼 아이 제시가 담겨있던 그 광주리 바구니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일기장을 열어보면서부터 부모님의 음성, 그 시절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 순간 같이 제시가 떠올리는 그림들, 엄마 아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같이 넘어올 수 있도록 기억이 약간 광주리 바구니 속에 있던 천에 약간 물드는 것처럼 수묵화이기도 하고 수채화이기도 하거든요. 컬러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을 달리 주신 게 맞고요. 네, 그렇게 기억이 좀 물들듯이 계속 좀 이 제시를 둘러싼 공간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스태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좀 그런 영상의 질감을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의 상상처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비경 또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중국의 비경이다라고 하면 이제 엄청 울창한 밀림과 절벽과 흐르는 강과 이런 거대한 자연을 상상하시겠지만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인물들의 표정을
더 와 비경이다 이렇게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시의 기억 속에 남은 그 풍경들은 정말 아름다운 비경이었겠지만 거기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피난 길이지만 그 비경을 막 설명해주던 엄마 아빠의 표정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컬러와 질감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찬민 배우님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데 어떠셔서 선아 역할을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앞뒀다고 하기에는 좀 기간이 있어서 순산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 선아 역할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아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이제 같이 이제 하기로 했을 때는 이제 아가가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였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작품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아보는 것 같아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이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아빠이신 분들이 제 남편 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굉장히 시너지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은 MBTI로 너 T야? 라고 또 하실 수는 있지만 태교가 없다고 해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행복해서 제가 나오는 호르몬으로 아가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보다 당연히 건강한 환경을 아기한테 마련해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가에게 가장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우리의 파트너십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 아이와 눈을 마주했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제시, 광주리 속의 제시, 그리고 우리 어린 제시들, 성장한 제시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을 하면서 저는 아가와의 만남이 더더욱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작품이죠, 저한테는. 네, 아주 좋은 엄마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음악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전이야. 어쨌든 영상 관련하고 무대 포인트 이야기하셨는데 음악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시일기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뮤지컬 넘버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음악적인 색깔을 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와 이 스토리가 흐를 때 배우들과 만나는 순간이 가장 빛이 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이 드러나는 공연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히려 더 배우들 뒤에 숨고 싶었고, 그리고 더 연출님, 그리고 우리 세혁 작가님, 그리고 그 하진 작가님이 주신 글에 있는 의미와 어떤 그림들이 판타지처럼 같이 옆에 곁에서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좀 의도를 하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반주가 두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약간 이제 선화와 우조의 세계부터 맨 마지막 넘버로 하면 그 음이 이제 반주를 특정한 그 음이 세 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삼위일체의 약간 거룩한 약간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 세 명이 가족이 뭔가 되게 그 부산 앞바다에서 윤수를 바라보면서 되게 약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내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시스 강진한데요. 그 작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쾌하게 좀 작품을 그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작품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랑 그다음에 이 작품만의 좀 차별점 궁금하고요. 좀 독립운동하고 육아일기 두 축을 좀 그리고 있어서 이 균형감을 좀 어떻게 가져가려고 고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주는 그 소재의 어떤 첫 인상 때문에 굉장히 그 어둡고 좀 슬프고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과 도움으로 조금 더 좀 서툰 독립운동가 엄마 아빠의 이야기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왔던 이 고민들은 이렇게까지 낙천적이고 유쾌한 캐릭터를 그려도 될까에 대한 어떤 수위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하면은 느껴지는 그 진중함과 진지함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깍꿍 하면서 제시 앞에서 풀어지는 모습들을 과연 보여도 될까?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할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부모님은 다 같다라는 생각이 엄마와 아빠는 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모님이나 또 많은 매체들이나 또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수위를 좀 조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네네. 그러면 제시의 일기가 다른 뮤지컬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가가 나오지만 육아를 하는 이 이야기 소재 자체의 차별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치를 하면서 그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육아를 거의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두고 가정을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같이 다녀요.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아이를 지키고 이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헤럴드 박가연 기자라고 하고요. 그 아까 전에 잠깐 시대적인 상황이랑 작품에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배우분들 중에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하고 감동을 받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새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저출산이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괜히 뜨끔한데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제시 얘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분들도 누구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작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님께서 객석에서 공연을 보시고 분장실 들어오셔서 결혼하고 싶다, 출산, 애기 갖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희도 작품을 하면서 저도 사실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잘 행복하게 잘 살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지금 사실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 아빠는 아닌데 이 작품을 하면서 나도 정말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연을 보시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안고 돌아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께 입소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앞에 계십니다. 네. 아까도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임강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에서 제시의 역할이 또 일기를 보는 또 부모님 이야기를 지켜보는 관찰자기도 하지만 또 직접 딸의 역할을 연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좀 두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좀 어떤 점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두 가지 역할을 해서 균형을 좀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거의 아이 제시이긴 하지만 관찰자 입장으로 많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안아주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지금 어른 제시로서 그 엄마 아빠의 그런 감정들을 따라서 같이 가다 보면 어느새 제가 어린아이가 돼 있고 약간 그 자연스럽게 약간 그 간격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제시라고 해가지고 애처럼 하지 않고 그냥 어른 제시로서 그 안에 녹아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준원 기자님. 네, 저도 그 안효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제시 역에 몰입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아가의 모습부터 이제 엄마의 모습까지 다 굉장히 소화를 많이 해주시면서 관객들과 또 리액션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 작품이 관객 참여형은 아니지만 관객이 저절로 참여하게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주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우는 걸 보고 저는 정작 별로 슬프진 않은데 너무 저는 겪은 나이라서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잡으신 부분이 있는지 특히 안효진 배우님이 막 끌어들이시는 느낌이었어요 작품에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는 이 작품의 엔딩이 보통 옛날에는 광복이다 그러면은 일단 환호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작품은 울분과 고통을 한 번 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가지만 더. 우선 제가 표현하는 제시는 좀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시 선생님의 저희가 세 명 다 직접 어릴 때를 이렇게 저희 나이 때 제시 선생님들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성격인지를 잘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진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 해서 저희의 본래 성격대로 한번 그냥 해보는데 좀 저는 좀 사실 약간 장난기도 좀 있고 좀 어디로 튈지 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리고 좀 철딱서니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성격이 좀 이렇게 감정이 빨리 이렇게 잘 슬퍼지기도 빨리 슬퍼지고 금방 또 회복도 빠르고 이런 편이라서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철딱서니가 없어서 약간 그런 제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코미디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보이고 또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칠 때도 좀 더 정말 제가 어쩌다 관객들이랑 여기 앞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 저한테 그 시선이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집중을 해서 보시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후기를 조금 읽었는데 들었어요. 제시들마다 이렇게 세 명 다르니까
육아 난이도가 되게 제일 높아 보인다고. 그래서 좀 근데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맞다고 그런 게 그냥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계속 제가 저희 엄마를 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마를 초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제시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엄마를 객석에 모셔놓고 이 공연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 대사들 중에서 이 대사를 내가 엄마를 앞에 모셔두고 과연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사들이 꽤 있어서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대사들을 아마 똑같이 저희 또래 비슷한 관객들, 저희랑 비슷한 저보다 어린 관객들이 똑같이 느껴서 같이 또 예, 슬프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하실 때 엔딩을 좀 해방 과정에서 좀 찜찜하게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면은 네, 중경에 이제 일본의 해방 소식이 도착한 그 문장이 아예 제시일기 책 원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이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가슴이 뛰고 어지러웠다 이렇게 이렇게 그 문장으로 남아 있는 그 장면을 보다가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이제 해방을 꿈꾸고 이렇게 그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외세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제 바라던 모습으로 딱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그 특히 임시정부의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의 이 마음이 그냥 그 일기장에 정말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약간 저희도 좀 고민했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기쁜 마음과 와 고국에 돌아간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책의 그 장을 딱 볼 때에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진짜 치열하게 달려왔던 피난 생활을 겪으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막상 딱 해방 소식을 들었을 때에 처음 딱 맞이한 감정들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가져가보자.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아예 일기에 굵게 눌렀던 부분들은 붉은 글씨로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짐을 다시 내뱉는 그 구간은 아주 굵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황망한 마음들도 느끼고 당황스럽고 그런데도 또 좋은 그 마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그 장면을 그 장면은 특히나 일기의 도움을 아주 많이 담아서 이제 작가님과 음악 감독님이 작업을 해주셨고 그 장면을 그냥 정말 충실히 연출했습니다. 네, 정말 예리한 질문들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유진 배우님이 정말 이 장면만은 꼭 봐야 한다 한 가지 추천을 해주시고 또 기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의 일기에서 이 장면만은 꼭 봐야 한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예, 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예, 그 저희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파 선아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라서 아버지랑 이제 저랑 둘이 남았을 때 그 우조의 이제 독박 육아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독박 육아를 할 때 정말 집에 난리를 쳐놔요. 그때 정말 영혼이 이제 탈출하는
저 우조와 난리를 치는 제시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 장면을 꼭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끔 이제 남자 관객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남자 관객들이 가끔 오시면 정말 박장대소를 하세요. 너무 공감을 하셔가지고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작품의 실제 주인공의 친동생이신 양제니 선생님이 실제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셨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날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왜 못 주무셨냐면은 한 무대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니 다 볼 수 있어서 지금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행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제 다들 배우들이 다 진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렸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좀 책임감도 더 느끼고 또 그 감동으로 좀 더 많은 걸 느끼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동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를 이 공연을 보고 끝나면은 느낀다고 관객들이 많이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되게 감사드리거든요. 근데 이 감사함과 감동으로 끝까지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감동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와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유진 배우님이 너무 가슴 찡한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배우분들과 창작진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